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불신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신뢰가 있다면 모퉁이에 가서 예. 서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만약에 신뢰하는 입장이 됐다면 그런 이야기도 예. 굳이 이렇게 언론에 나올 필요 없이 독대가 다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신뢰의 정도가 낮아진 건가? 양측에 참 말이 많았죠. 날짜가 잡히고 그 위에 독대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독대는 뭐 나중에 협의하죠. 사실상의 거절 입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모임이면요. 뭐 만찬의 시간, 그다음에 만찬의 메뉴, 어떤 분위기였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이거 굉장한 관심사로 다 부각이 되죠. 자, 그럼 오늘 만찬 어떤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주요 수석 비서관들. 그다음 숫자가 대략적으로만 봐도 7명, 8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기호 원내대표, 그다음에 서범 사무총장 등 그리고 여기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16명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만 봐도 대략적으로 20명이 넘는 만찬 자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는 그 독대는 오늘 없는 걸로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각을 보니까 한 6시 한 30분 정도부터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네요. 자, 오늘 이 만찬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질문을 뭘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답변을 내놨는데 자, 이 만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우여곡절 상황을 질문과 답변 자체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그런 편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현재까지는 만찬 오늘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아직 뭐 불발 취소 얘기 전혀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찬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만찬인데 질문이 혹시 불발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요.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겠죠? 질문과 답변, 통상적인 않아 보입니다.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그런데 통상적이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만찬이 이 정도의 만찬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뭐 밤이 늦지만 간단히 오늘 만찬이 어떻고 어떤 대화가 오갔고 분위기가 어떻고 메뉴가 어떻고 이런 거를 여당 쪽에서 주로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근데 오늘 끝나고 나서도 만찬 끝나고 나서 이른바 백브리핑 설명하는 자리가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신임 지도부 격려 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부도 거기에서 응해서 가는 20명 이상이 함께 먹는 그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르게 이렇게 백브리핑 할 내용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관심도의 그 사항을 최소한 낮추더라도 하다못해 만찬장의 메뉴가 뭡니까라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국민들의 궁금증의 양상을 보면요. 올해 초에 그 2023년 아시안컵 축구 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4강전까지 올라가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그때 우리가 경기에서 졌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모든 국민적 관심사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화설 이거에만 여기에만 집중이 됐는데요.
지금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비유를 하자면 지금 그 모습과 같은 네, 거 아니에요? 힘을 합쳐서 뭔가에 큰 경기를 나서야 되는데 이게 가장 그 부각되는 두 선수의 불화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까지는 석연치 않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독대 요청이 무산된 것도 있었고 하지만은 식사 이후에는 예. 만찬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브리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메뉴가 나왔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라고 하는 부분은 좀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지금 용산 출입 기자들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 수백 명은 지금 이 모든 순간 1초 1초를 다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예. 끝나자마자 모두에게 전화가 빗발칠 겁니다. 오늘 대통령실 출입하고 여당을 취재하는 기자들 퇴근 못합니다. 지금 네. 이 상황이면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참가자 모두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10통 이상씩 전화를 받을 텐데요. 아마도요. 여기에서 말 하나씩 나가는 모든 게 이제 기사가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나가서 뭔가의 이견과 불협화음이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우리 이런 얘기 나눴고 이런 부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브리핑을 근데 안 하는 걸까요? 이게 대통령실은 이게 그냥 어떤 뭐 정치적 협의체로 보여지기보다는 예. 신임 지도부를 그냥 격려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독대가 왜 무산됐는가, 다음번 독대는 그럼 언제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창환 장한대 트윈 교수 나와 계신데요. 사실 이런 만찬이면 아까 같은 뭐 브리핑 내용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만찬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뭐 2시간짜리 만찬인가 아니면 원래는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3시간까지 늘어났다는 거. 이러면은 의미부여가 또 되고 더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요. 오늘 만찬 좀 얼마나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국민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아, 낮아졌어요? 네, 통상적으로 지금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소위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 간에 처음 갖는 만찬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정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뭐 의정 갈등 정말 위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서서 가장 밑바닥을 찍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까지 정말 여권이 2중, 3중으로 예.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진행될까 예.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내용 얘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독대냐 아니냐만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며칠을 갖다가 논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거든요.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의 수뇌부가 다 모이는데 예. 도대체 무슨 얘기 나올지에 대한 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독대냐 아니냐만 가지고 지금 논란하다가 결국 독대 아니다 별로 기대할 거 없겠네 이렇게 지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만찬이면은 점심 식사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25명 내외 아닙니까? 꽤 됩니다. 뭐 점심이면은 1시간 만에 밥 먹고 갈 수 있지만 1시간 만에 끝났다.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냥 밥만 먹고 간 거죠. 2시간 그러면은 25명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예. 밥 먹고 덕담 한마디 나누면 2시간 갑니다. 그럼 3시간 정도는 돼야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좀 현안에 더 대해서 하고. 한두 마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러프하게라도. 3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중에 어떤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더 주고 나오는 좀 소위 말하면은 심도 깊은 그런 이야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뭐 말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잖아요. 그냥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랬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2시간 또는 아무리 길어도 3시간 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찬이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 이상이냐 약간 의미부여를 해주셨어요. 그 각각의 뭐가 좀 달라 보일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형식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회동입니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 여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만나는 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기대하는 바가 있고 목격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에서 의제죠, 이른바. 자, 이 만찬 회동에서 이런 정도 얘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약간 설명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직접 국회 얘기를 다시 해보셔야 되는 계획 있으세요? 안에서 얘기할 것 미리 제가 예고하려고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 사안 중요한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의정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안에서 할 걸 미리 예고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알쏭달쏭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만찬 취지 또는 만찬에서 얘기가 될 것에 관해서 설명한 게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어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거라서 좀 날짜가 그렇게 나오는데 24일 만찬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다.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유와는 상견례 성격. 지도부를 격려하는 성격이다. 상견례 성격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좀 오늘 만찬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거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저 현안 얘기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견례를 겸해서 대통령이 이제 체코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예. 이번에 사실 성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좀 얘기해서 이제 국정보고도 하는 이런 좀 말하자면은 대통령실이 그립을 쥐고 우리가 국정운영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상 그래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대통령 순방 갔다 온 것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일간지 인터뷰에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용산이 약간 뭐 고립돼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당 입장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아까 저 워딩 굉장히 저 함의가 있는 게 김여사 문제 또한 이제 그 논의상에 포함돼 있다라는 식의 얘기 꺼내지 뭐 않습니까? 여러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건 중요한 사안 얘기하러 가겠죠.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이번 테이블에 오르냐 못 오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는 물론 무사히 넘어갔지만 의정협의체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추진하는 일인데 이게 예. 지지부진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어디까지 룸을 열어줄 거냐를 아마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돼야 앞으로 뭐 일정 공개든 뭐든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부속실 특별감찰관을 넘어서는 다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까 시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2-3시간 이상 만찬이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간 걸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할 경우에는 예. 상견례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이번 체코 순방과 상견례 정도의 그런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과 그다음에 양쪽에서 이제 나중에 브리핑이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취재에서 이 두 가지가 논의되느냐 안 논의되느냐가 결국 오늘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격려하는 자리, 상견례 자리. 아마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얘기를 꺼낼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뭔가 현안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아직은 모릅니다. 분위기는 일단 이렇습니다. 성시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앞서서 이른바 대통령 관저에서 번개 만찬이 있었어요. 당시에 뭐 윤상현 뭐 의원이 뭐 통화를 하다가 뭐 정식사에 몇 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의정 갈등 문제가 논의됐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찬에서 이 의정 갈등 문제가 논의가 안 될까요? 되기는 힘들겠죠. 뭐 누군가가 뭐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겠으나 지금 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좀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한동훈 대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도 지금 그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다 반대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뭔가 그 설득을 위한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그날 오후에 대통령실 연락해서 바로 그 우리가 번개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번개로 식사를 잡았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거기 이제 인요한 최고위원도 참석했다고 알려졌단 바로바로 말이에요.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했으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그 사실 이 만찬이 연기됐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뭐 추석의 민심을 듣고 나서 만나는 게 옳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야당이 볼 때는 그냥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듣기 불편한 거죠. 특히 불편한 내용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건 식사 내가 그 격려라는 단어 지금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격려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 자체가 예. 격려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치열업 해주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 그거 자체가 뭔가 대통령실은 이 자리를 대통령이 그냥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 좀 그냥 치열업 해주는 자리지 너네들의 다른 의견 듣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한가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밥 먹을 때입니까? 예. 지금 도시락 시키거나 김밥 시켜놓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머리를 싸매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참 한가해 보이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승환 전 행정관과 박시환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른바 의정 갈등,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지금 저 뭐 의사단체 굉장히 반발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뒷부분.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다수가 참석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부속실에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한동훈 대표 혼자나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7월에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당대표 주자 4명이 모두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냥 잠잠고 있던 부분이 아닙니다. 조사에 응했고 가방에 실물이 나왔고 예.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수심위까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언지를 한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덮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입장 표명에 대한 부분 당에서도 전당대회 때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또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여야 의정의 문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달, 1년 가까이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야 의정이란 그 네 사자의 한 자리에 앉자는 건 합의가 됐는데 일단은 야권에서도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여정협의 먼저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협의를 공개적으로 할지 혹은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야당을 어떻게 뭐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할지 혹은 비공개로 할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어떻든 간에 안 나올 수 없는 대화들이거든요. 다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25명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독대로 하시던가 혹은 정말로 실무 당사자들 몇몇 소수 회동만 하시던가 하는 그러한 전략적 기술은 좀 한 번 더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박시환 교수님은 워낙 20명 이상으로 보여요. 참석자가. 여기에서 김 여사 문제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못 꺼내죠. 분위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한마디 할 때 또는 한동훈 대표가 작심하고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옆에서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자리에서 하면 되냐 또는 뭐 그 야당의 주장을 갖다 일방적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그 안에서 소수파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울 거다. 사실은 의정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24일 날 이 만찬을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전날 터뜨렸잖아요. 25년 입시 절대 손 못 댑니다. 장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소위 여당 대표, 여당 지도부랑 밥 먹으면서 25년 입시 고민해 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미 결과는 예정돼 있다. 소위 여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어려운 구조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더 진전된 이야기로 나가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소위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뭐 속 시원한 결과 또는 입장 표명 이거는 좀 듣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10시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아마 출발을 했겠죠. 뭔가 준비하면서 지금 워낙 좀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니까.